경기도의 어느 조용한 마을, 작은 골목길 사이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 길을 따라 신미현 씨가 오늘도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녀는 올해로 85이 되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른 봄의 햇살은 따뜻하지만 미현 씨의 마음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정하고 차분한 60대 여성의 모습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요즘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남편과 조용한 이혼을 했습니다. 70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별다른 다툼도 큰 사건도 없었지만 마음이 서로 멀어진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상문이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더 이상 TV에 속 이야기만은 아니질 것입니다. 혼자가 된 미현 씨는 처음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바깥에 나가 시간을 보내도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쓸쓸했고 집안의 정적은 그녀를 더욱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우울증 증상까지 심해져 병원에 다니며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약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은?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소일거리를 하며 적은 돈이나마 직접 벌며 자리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내 손이, 내 몸이 지금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날이 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불안함은 밤이 되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웃고 떠들던 낮 시간은 괜찮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부터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는 자꾸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어느새 자신도 낯설 정도로 변해 있었고 마음은 점점 자존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다짐했습니다. 살을 좀 떼야겠어. 몸부터 가볍게 해야 자신감도 생기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언제나 결심으로만 머물렀습니다. 실행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 다시 한 번 좌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못된 얼굴을 지니고 있는 아버지. 특별히 부유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직책을 가진 것도 아닌데도 늘 타고난 미소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아버지. 그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고도 부러웠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아버지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진심 어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 비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댁에 도착한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마음속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겠지? 저녁 시간이라 금명집에 계실 시간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시간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미현 씨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고 혹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급기야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이던 그 순간 덜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익숙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왔구나, 시은아. 여전히 환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한 건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녀는 얼떨떨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고 계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버지는 뒤에 꽂혀있던 이어폰을 떼며 웃었습니다. 외국어 공부하고 있었지. 소리 못 들었네. 그 말에 그녀는 뚱 한 건 놀랍니다. 85의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 아버지라니. 그 모습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간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둘러보았습니다. 전함없이 정돈된 공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것이요. 지난번보다 물건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하자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수록 물건은 하나씩 정리해야지. 필요 없는 걸 줄일수록 마음이 더 편안해지거든. 그 말은 어쩐지 슬프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의 담담한 결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아버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반찬 몇 가지였지만 마음을 담아 찬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버지와의 식사는 짧지만 깊은 안정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차를 한 잔 내어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걱정되는 일 있니? 그 짧은 질문에 그녀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부터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60대가 되니까 더 막막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모르겠고요.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 시절을 떠올리는 듯.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정면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만약 내가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5가지는 꼭 바르게 살고 싶구나. 그리고 그는 딸을 향해 이승을 건넬 듯한 말투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어 근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시은의 아버지는 차분하게 딸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 즉 몸을 지탱하고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근육들을 코어 근육이라고 해. 이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나이 들수록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따라오게 되지.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 증상도 생기고 전비가 심해지기도 하며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돼. 이 모든 것이 결국 몸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신시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단지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에만 매달렸지. 자신의 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초보자 코어 운동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참 많아. 처음에는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고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는 게 좋아. 이 말을 들으며 신시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굶고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내 몸을 지켜주는 중심 근육을 제대로 관리해봐야겠어.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체중이 가장 이상적일까? 그 질문에 신시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상 체중이 아니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정상 체중을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도 말하더라. 오히려 지금보다 체중이 10%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 그제야 심시은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밥도 줄이고 간식도 안 먹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믿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살을 끝까지 빼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그런 상태에서는 작은 감기에도 쉽게 쓰러지고 심지어는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더구나. 이 말에 심시은은 놀라 밥그릇을 다시 들었습니다. 남겨두었던 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심시은은 진지한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몸에 관한 건데 내가 60대로 돌아간다면 바른 자세를 꼭 점검했을 거야. 그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너 자세를 보니까 등이 약간 굽어 있구나.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지. 그 말에 심시은은 순간 움찔하며 의자에서 허리를 곧게 탔습니다. 무심코 앉아있던 자세가 구부정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버지는 시청자에게도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혹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우리는 자신의 자세가 어떤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세는 한명해 보이죠. 구부정한 자세는 단지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중년의 시기는 자세가 서서히 무너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한 자세에 익숙해지면서 어깨가 굽고 허리가 휘기 시작합니다. 갱년기로 인해 신체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시점이기도 하지요.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도 점점 얇아지게 되거든. 아버지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 결과 자세가 점점 앞으로 굽게 되고 그러다 보면 등이 휘어져 팔을 뒤로 젖히며 걷는 어르신들이 많아져.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방어야. 이 말을 듣고 심시은은 문득 길거리에서 봤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뒤로 젖힌 채 걷는 노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근육이 더 약해지면 팔로도 허리를 받치기 힘들어지고 결국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 미리미리 근육을 강화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 아버지는 간종하듯 말했습니다. 특히 환중력근을 단련하는 게 좋아. 말 그대로 중력에 대항해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들이지. 척추 기립근, 복근, 등근 이런 근육들이 있어야 우리가 곧게 서 있을 수 있어. 심시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중력근 강화 운동. 검색하면 진짜 많네요. 오늘 저녁에 해봐야겠어요. 그녀는 바로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웃으며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모습은 조금은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집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 심시은은 땀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 자신에게 돈을 쓰지 못한 거야. 그 말에 신시은은 손을 멈췄습니다.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녀는 자연스레 뒤를 찌우렸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돈을 모으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통장 안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그 돈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살아보니 결국 쓰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더라. 아버지의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넌 너 자신한테 돈을 잘 못 쓰고 있지 않니? 그 말에 신시은은 등줄 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너 이제 자식들 다 컸고 손주도 성인이다. 이제는 철저히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다. 너를 위해 돈을 써. 그래야 내 삶이 너의 것이 될 수 있어. 그 순간 신시은의 마음에 묵직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감추며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60대의 세 번째 후회는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내 자신에게 돈을 아껴 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신시은의 아버지는 차분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뭔가를 도와줘야 하니까? 아니면 자식들에게 집 한 채라도 해주려면 지금은 아껴야지. 그래서 돈을 쓰지 않고 열심히 모으고 계시진 않나요? 그의 말에 신시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녀 자신에게 하는 질문 같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돈을 내 삶에 쓰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가난한 것과 다름없단다. 아버지의 말은 조용하지만 직뒤 울려 퍼졌습니다. 노년기는 그동안 모은 돈을 쓰며 사는 시기다.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건 쓸모없는 종이 조각일 수도 있어. 신시은은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지금껏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고 있었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에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아버지는 실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세 채나 가지고 있는 어느 80대 후반 어르신이 계셨단다.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두 채는 월세를 놓고 계신데 그분이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대. 월세를 받아도 결국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고 차라리 두 채를 팔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집주변금을 신청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분은 그러지 못하시더라. 그 이유는 단 하나. 평생 아끼고 모으는 데 익숙해진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두렵고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것이 낯설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돈 쓰는 법을 모르는 가난한 부자들이 정말 많아. 아버지는 안타깝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느 은퇴한 연구원은 은행 직원이 선생님 돈이 너무 많아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정작 도대체 어디다 써야 하냐고 진지하게 묻더란다. 삶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삶의 여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신시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혹시 지금껏 고생해서 모은 돈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있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마음도 함께 울렁였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당연히 소일거리라도 해서 돈을 걸어야 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은 돈보다 너 자신을 위해 한 번이라도 써보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 말은 신시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해외여행 갈 필요 없어. 많은 돈도 필요 없단다. 그냥 5만 원 정도만 들고 가까운 시내나 근교로 가볍게 나들이해봐.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때로는 삶을 바꿔놓기도 하니까. 실시은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한강 가서 라면 먹는 게 로망이었어요. 오늘 당장 가서 해볼래요. 그녀의 눈에 어린 빛이 반짝였습니다. 잊고 지냈던 나를 향한 첫걸음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아버지? 실시은은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5번째가 아니고 그 전에 하나 더 남았지. 4번째지. 그건 바로 잘 놀지 못했던 것이라. 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쉬는 것은 많아지는데 노는 것은 줄어들게 돼.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 줄을 몰라. 왜냐면 그 전까지도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거든. 그 말에 심시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일하느라, 가족 챙기느라 언제 한 번 마음껏 놀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놀이라는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어린 시절 우리가 그렇게 즐거웠던 이유도 놀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놀이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 특장단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날들.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별로 없던 그 시절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기억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날씨 좋은 날 자전거를 타보는 것도 좋고 복지관에 가서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지. 기호자가 있다면 함께 맛집을 찾아다 보거나 꽃 구경을 다니는 것도 놀이가 될 수 있어. 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놀이는 꼭 특별해야 하는 게 아니야. 같이 집안 정리하면서도 함께 청소하면서도 웃고 떠들며 놀 수 있지. 시시은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어릴 적 먹었던 고구마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빠, 저 예전에 야외에서 고구마 구워 먹는 거 정말 좋아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해보자.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당으로 나가 작은 가루에 고구마를 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뭐든 생각나면 바로 실천하는 게 습관이 됐어.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시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저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볼래요. 실시은은 따뜻하게 구워진 고구마를 먹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마 특유의 은은한 단내가 공기 속에 퍼지고 그 순간만큼이나 아버지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라.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지. 심시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주변을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하며 미루기도 하지.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앞으로의 삶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더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묵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라.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부분이 약해졌는지 스스로 느끼고 그걸 개선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걸 느끼면서도 그냥 참고 넘기는 사람도 있어. 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단 1시간만 있어도 충분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내가 가진 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내 감정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조용히 정리해보는 시간만 있으면 돼. 신시은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굳이 집에서가 아니어도 좋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혼자 산책을 하면서라도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삶의 질을 분명히 높여줄 거야. 그 말은 신시은에게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고구마를 먹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두 번째, 내 자세가 다른지 스스로 확인하고 고치는 것. 세 번째, 내 돈을 나 자신에게도 쓰는 것. 네 번째, 잘 놀고 잘 쉬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아버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걷기야. 이 5가지를 실천하는 데에도 걷기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신시은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걷기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제대로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야. 자세를 고치고, 근육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지. 아버지는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걷는 것이야.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바른 자세 하나, 걷는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나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웠던 바른 자세, 기억나니?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뒤뒤에서 어깨, 허리, 무릎, 발목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서는 자세 말이다. 그게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몸의 구조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지. 아버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일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 그러니까 대둔근을 의식적으로 써야 해. 그리고 항문을 조이면서 서보는 거야. 이때 어깨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복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는 게 포인트지. 일반적으로는 턱을 당기고 등을 펴고 가슴은 펴지 않기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대둔근을 먼저 의식하면 그 모든 자세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잘못된 걷기 방식도 있어. 예를 들어 첫째, 무릎을 구부린 채 걷는 경우. 둘째, 상체를 좌우로 크게 흔들며 걷는 경우. 셋째, 키로 이상으로 발을 들어 올리는 걷기. 혹시 너도 이 중에 해당하지 않니? 신시은은 살짝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요즘 어딘가 모르게 자세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1만 보를 걸으려고 하지 마. 4,000보 걷던 사람이 갑자기 2만 보 걷겠다고 하면
관절에 무리가 오고 무릎 통증이 생기기 쉬워. 아버지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정은 좋지만 무리하게 트레킹을 하거나 숙박까지 하면서 장거리 걷기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다쳐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심시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건강을 위해 뭔가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 걷기의 유래도 좀 애매해. 하루에 300칼로리를 소비해야 건강에 좋다는 기사에서 그걸 걸음수로 환산하다 보니 일반고가 나왔을 뿐이라.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나에게 맞는 걸음수부터 시작하면 돼.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지치지 않고 오래 걷기 위해서는 바르게 걷는 법을 반드시 익혀야 해. 라고 강조했습니다. 발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고 그 다음 발바닥 바깥쪽, 그리고 엄지발가락 아래쪽,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면서도 체중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걷기 방법이지. 그는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도 전했습니다. 앞발은 발뒤꿈치부터 닿고 뒷발은 엄지발가락으로 땀을 밀듯이 힘을 주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여러분, 발뒤꿈치를 먼저 붙이고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힘있게 밀어내며 걷는다. 이 간단한 설명이 사실은 건강한 걷기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정확하게 발뒤꿈치부터 착지하고 체중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걷게 되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쉽게 지치지 않는 몸의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 발바닥, 특히 엄지발가락 주변에 분포된 메카노리셉터라는 감각 센서 덕분입니다. 이 센서는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으며 매일 자극을 전달하고 근육의 활동성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지발가락에 자극이 전달되면 몸 전체의 움직임이 안정되면서 균형 있는 걸음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처럼 바르게 걷는 법만 알아도 우리 몸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부터는 노년의 건강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근육과 운동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근, 뒤 근육을 이해하고 단련하자. 많은 분들이 중년이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뒤에 힘이 빠지고 점점 허리 주변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근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복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직은 복부 앞쪽의 수직으로 위치해 있으며 일명 식스팩이라 불리는 부분입니다. 복사는 옆구리 쪽에 있으며 몸을 비트는 동작에 주로 쓰이는 근육입니다. 복근은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평소에 바르게 앉고 바르게 걷는 사람은 복근을 자주 쓰게 되므로 쉽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부정한 자세, 무기력한 걷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복근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복근 강화 운동, 하루 15분 엎드려 있기. 무리한 복근 운동이 어렵다면 간단한 엎드리는 자세만으로도 복근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한 공간에 매트를 깔고 하루에 한 번 15에서 30분 정도 엎드려 있기. 특별한 동작 없이 그냥 편안히 숨 쉬면서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세는 복근뿐만 아니라 몸 앞쪽에 수축되어 있던 근육들을 자연스럽게 펴주고 장에 쌓인 가스를 제출시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엎드린 자세는 복식 호흡을 유도하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복근을 자극하면서도 몸 전체의 순환에 도와주는 최고의 쉬운 운동법이죠. 두 번째, 엉덩이 근육, 둔근의 중요성. 중년 이후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근육, 즉 둔근입니다. 둔근은 우리 몸 전체 근육 중 두 번째로 큰 근육으로 골반을 직진하고 척추의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둔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둔근, 엉덩이 바깥쪽 큰 근육으로 앉았다 일어설 때나 계단을 오를 때 쓰입니다. 중둔근, 엉덩이 안쪽에 위치하며 걸을 때 골반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이 둔근이 약해지면 골반이 삐뚤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다리를 꼬는 자세,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둔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둔근 트레이닝. 바닥에 똑바로 눕습니다. 한쪽 다리는 바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다리는 무릎을 곧게 펴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몸을 들어 올리고 3초간 유지합니다. 양쪽 번갈아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엉덩이의 근육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리나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중둔근 트레이닝.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 부분의 끈이나 밴드로 가볍게 묶습니다. 다리를 오므렸다가 끈이 튼튼해질 때까지 다시 걸리고 3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끈이 없으면 다리를 과도하게 벌리게 되어 자극이 분산됩니다. 적당한 저항을 주며 중둔근에 집중해서 힘을 주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직은 다리 근육의 강화. 하체 근육은 전신을 지탱하고 일상생활에서 활동성과 안정성을 모두 단단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다음의 근육들이 중요합니다. 내전근 허벅지 안쪽 근육, 한쪽 다리로 설 때 균형 유지. 대퇴사독은 허벅지 앞쪽 근육, 계단 오를 때 무릎을 보호.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 걷거나 달릴 때 가속 기능. 잔육은 고관절을 지탱하며 상반신과 하반신 연결. 넙칙은 비복근, 종아리 근육으로 발을 내디딜 때 최종 추진력 제공. 이러한 근육들은 걷기, 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균형 잡기 등 모든 기본 활동의 핵심입니다. 특히 고관절과 종아리 근육은 넘어짐 방지와 낙상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식적으로 단련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걷기 자세에서부터 복근 둔근 하지근의 약화 원인과 실천 가능한 간단한 트레이닝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작은 태도,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뒤에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루당 10분이라도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인 근육 강화 트레이닝을 하나씩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몸의 중심, 그리고 하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어렵고 무겁게 해야만 효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1. 내전근 트레이닝 허벅지 안쪽 힘을 키우는 첫걸음.
내전근은 허벅지 안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지렴을 잡고 한 발로 설 때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중년 이후 걷기가 흔들리거나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선 자세를 유지합니다. 무릎 사이에 단단한 베개나 적은 방석을 끼웁니다. 그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고 3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3에서 5회 반복해주세요. 무릎이 정면에 향하고 있어야 하고 허벅지 안쪽을 모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세요. 이 트레이닝은 무릎 통증이 시작된 시점에도 효과적입니다. 부드럽지만 내전근을 깊게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대퇴사두근 트레이닝 무릎 보호의 핵심 근육.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을 감싸는 4개의 강력한 근육들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일어설 때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가 펴기. 이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무릎을 굽혔을 때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처음엔 작게,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진영이 어려울 경우 벽이나 의자 등 지지할 수 있는 곳에 손을 올리고 하세요. 선, 햄스트링 트레이닝 고린 가속 장치.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달릴 때, 걷기 속도를 조절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릎을 꺾이거나 고관절을 펴는 동작에도 관여합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에서 약 50cm 높이, 예를 들어 침대 아래쪽이나 낮은 의자에 한쪽 발목 뒷부분을 찝니다. 그 상태에서 발을 들어올리듯이 힘을 주고 3초간 유지하세요. 양쪽 번갈아 가며 3에서 5회 반복합니다. 벽이나 의자에 손을 짚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발목이 아니라 햄스트링을 의식하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삭, 넙치근, 비복근, 트레이닝 걷기의 마지막 추진력. 넙치근은 종아리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한 근육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마지막까지 체중을 밀어주는 충격 근육입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 앞에 서서 양손에 벽에 대고 지지합니다. 발끝만 바닥에 대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려 3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 익숙해지면 10회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발끝에 체중을 실으며 넙치근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버거울 수 있지만 몇 번만 반복하면 무릎과 발목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5. 잔요근 트레이닝 고관절과 척추의 연결고리. 잔요근은 고관절 부위에 위치하며 상체와 하체를 이어지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이나 고진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은 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허벅지를 들어올리며 손으로는 그 무릎을 누릅니다. 조심히 맞서기 하여 3초간 유지, 양쪽 각각 5회 반복하세요. 중요한 건 허벅지를 들어올리려는 힘과 손으로 누르는 힘을 같게 유지하면서 잔요근 부위를 집중적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운동도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통증 부위 2곳을 알려드릴게요. 무릎 통증 굽힌 채 걷는 습관이 문제다. 많은 분들이 무릎 안쪽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릎을 펴지 않고 굽힌 채로 걷는 습관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허벅지 안쪽 근육이
내측근근이 약해지면서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엔 앞서 소개한 제퇴사두근, 내전 등 둥근 강화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무릎을 꿇는 자세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 자세는 무릎을 심하게 굽힌 상태에서 온몸에 체중이 실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계단에 오를 때는 아프지 않은 다리 먼저,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 먼저 내려가라.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프다. 허리, 즉 요통은 정형외과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통증입니다. 중년과 노년층 중에는 특히 자주 경험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을 편하게만 쓰다 보면 척추와 허리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통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되풀이 되면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줍니다. 요통 예방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운동. 복직근 트레이닝.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로 상체를 살짝 일으키기. 손은 무릎 위에 두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일으킵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주며 복직근을 의식하는 것이 포인트. 5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척추 기립근 트레이닝.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기. 골반 아래에는 얇은 방석이나 쿠션을 깔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호. 척추 기립근에 집중하며든 전체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동작. 5회 반복. 마무리하며 약해진 부위를 알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자.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위를 알고 그에 맞는 동작을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어느덧 오늘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육별 트레이닝 방법과 통증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차근차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처음부터 익숙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5번, 단 3초만 유지하는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통이 있을 때 장시간 서 있는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 외출할 때 한쪽 어깨에만 짐을 들지 말고 양손에 나눠드는 것. 또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은 내 몸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요통이 왔다면 무릎 아래에 쿠션을 두고 다리에 누워 자거나 혹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옆으로 누워 자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조금 가라앉은 후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중년을 넘기며 가장 많이 겪는 통증, 무릎과 허리. 여러분, 중년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입니다. 이 두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넘어짐, 낙상, 그리고 외출시키로 이어지면서 노년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통증들을 예방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허리 주변 근육,
다리 근육을 점검하고 근육이 떨어졌다면 트레이닝과 걷기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 뒤야 유지된다.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쉽게 늙지 않는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순발력은 줄어들지만 악력, 지능, 힘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옷을 입고 식사를 준비하고 가벼운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는 손을 멈추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사용할수록 근력 저하가 느려지고 오히려 근육은 기억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걷기, 앉기, 일어서기, 물건을 들기 모두 생활 속의 동작입니다.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의 근육을 깨우고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걷기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걷지 않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지금은 혹시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굳어 걸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걷기가 어렵다면 걷기 위한 근육부터 다시 천천히 단련해 보세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서기와 걷기를 위해 필요한 근육들을 하나씩 회복시키면 다시 거리로 나가고 자연을 걷고 다시 인생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은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건 나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하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 귀찮아서 미뤘던 것,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것들,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상 마무리 멘트, 클로징.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이 따뜻한 바람 한 줄기처럼 다가닿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60세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붐입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많이 웃고 더 자유롭게 걷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